요즘에 식단은 되게 잘 챙겨 드시는데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따로 챙겨 드시나요? 내가 예전에는 영양제를 진짜 좀 여러 개를 먹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꼭 필요한 것만 딱 정해서 먹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종합 비타민제. 내가 보통 1일 1식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빠진 필수 영양소가 있어. 그래서 일종의 기본 보험인 거지. 거기에는 우리 적당량의 비타민 C, 뭐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종합 비타제는 꼭 챙겨 먹지. 혹시 어떤 제품 드시나요? 그냥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럼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양의 거. 아, 빨간색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네. 왜냐면 그거 먹었을 때가 그게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그게 사실 종합 비타민제가 제약회사마다 요즘에 나온 것들 있어. 그 B로 시작하는 뭐 나 이런 것들 다 보면 안에 성분 되게 동일하거든. 근데 먹었었을 때 이 위장기관에 부담이 덜 되는 게 있어. 나 게 그래서 나는 꼭 그걸로 먹어. 이거 저희 광고 아니죠? 그럼 삐 처리해 줄 거잖아. 네. 어.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르기닌이지. 뭐 우리 직원분들은 아는데 이 아르기닌을 내가 이제 진료 중간에 꼭 한번 챙겨 먹거든. 근데 이제 아르기닌이 몸에서 산화질소, 그러니까 혈관 이완과 관련된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해. 그런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나는 점심에 좀 이렇게 피곤해질 때 그때 중간에 먹거든. 근데 이게 약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심혈관계 질환으로 혈압약이나 이런 거 먹는 사람들도 무조건적으로 챙겨 먹지 말고 꼭 이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먹는 게 좋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가 진짜 강조하는 건데 유산균이야, 유산균. 우리가 피부랑 장이랑 연결이 돼 있다. 피부 장축, 스킨 겉 엑시스. 이게 지금 그냥 당연시 돼 있어. 이게 뭔지 궁금하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 거세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이 장에 유산균, 유해균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 장점막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야. 그럼 그 염증 세포가 체내를 돌면서 피부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유산균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균종들을 건강하게 바꾸니까 이 피부 질환이 좋아진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 근데 물론 유산균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뭐 균주나 또 개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이런 것들은 먹어본 다음에 판단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좀 검색해봐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 있어 보이면 먹어보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이 좀 편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 원장님도 바꾸셨었나요? 딴 거 드시나요? 나도 바꿨는데 네. 그 바꾼 거가 잘 맞아서 네. 나는 계속 하루에 하나는 꼭 챙겨 먹고 있지. 네 번째, 그러니까 나 딱 이렇게 네 개 먹거든. 그 네 번째가 글루타치온이야. 이 글루타치온의 위대함을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항산화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 그리고 생리적인 노화가 다 이런 활성산소들을 통해서 몸이 산화가 되는 거야.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산화가 되는 거를 다시 환원시켜야지 우리의 밸런스가 맞겠지.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챙겨 먹으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 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게 뭐 비타민 C도 있지만 글루타치온이 있어.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의 큰 역할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당연히 항산화인데 두 번째가 뭐? 미백. 이 타이로신이라는 게 멜라닌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좀 차단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멜라닌도 좀 웜톤을 띠게 하는 갈색, 노란색을 띠게 하는 유멜라닌이랑 핑크색 이런 색을 띠게 하는 페오멜라닌이 있는데 좀 더 페오멜라닌에 가깝게 만들지. 또 멜라닌이 산화가 되면 얼굴이 더 검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항산화를 시키면 덜 까매 보이겠지. 이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미백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땡땡땡 주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그런 것들도 바로 이 글루타치온인데 얘네가 사실은 내과에서 간해독이랑 중금속 해독 때문에 사실 먼저 쓰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산화 그리고 미백 그리고 뭐 간해독과 중금속 해독 이것 때문에는 나 꼭 챙겨 먹어주지. 그럼 글루타치온을 잘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루타치온 일단은 글루타치온이 실제로 이게 무조건 먹어서 흡수가 되면 안에서 얘네가 흡수가 잘 못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매번 그 주사 맞는 거잖아. 우리 배곡 주사라고 얘기하는 연예인 이름 딴 땡땡땡 주사 이게 다 글루타치온이잖아. 근데 매일마다 주사 맞으러 갈 수 있겠어? 못 가지. 그럼 먹는데 문제는 먹었었을 때 얘들이 흡수가 못 되면 다 똥으로 나온다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대한 혈관을 통해 흡수를 시켜야 되겠지. 혈관으로 흡수시키는 루트가 두 개야. 첫 번째가 입점막, 두 번째가 설하. 근데 실제로 이 혀 밑에다가 어떤 걸 흡수시키려고 하면 되게 역해. 되게 한번 해봐. 손가락 이렇게 넣어봐. 네.
설하로. 아니면 알약 같은 거 먹을 때 설하에 혀 밑에 넣어봐. 되게 역하거든. 그래서 입천장에 붙이는 형태를 띄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흡수 방법. 입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함량이지. 우리가 입천장을 통해 흡수하려면 알약을 입천장에 붙인다고 붙여져? 필름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웃긴 게 필름 형태를 유지를 하려면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함량이 있어. 그래서 그게 필름을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최대 함량이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한 이왕이면은 리포솜 공법으로 만들어진 게, 얘네가 사실 리포솜 공법을 써야지 좀 더 흡수율이 높아지거든. 먹는 방법, 함량, 어떤 흡수율을 보이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지. 그러면 그 용량이랑 뭐 신경 쓸 게 많은데 저희 닥터신 거는 그런 거 신경 써서 만드셨나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지. 근데 이게 내가 사실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맛있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맛을 느끼면 안 돼. 내 말대로 따지면 이거 입천장에 붙이잖아. 최대한 붙여야지 자꾸 혀로 그렇게 녹여서 먹으면은 위로 계속 소화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붙여놔야 되거든. 저도 밥 먹고 계속 먹고 있는데. 먹으면 안 돼. 내가 적어놨잖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거 입천장에다 붙이고 최대한 맛을 안 느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흡수가 될 수 있게. 근데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구강에다 붙이는데 너무 이렇게 맛있게 단맛이 나면 입이 되게 텁텁하잖아. 그래서 내가 살짝 화한 느낌이 드는 걸 포함을 시켰어. 입안 화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에 넣는 그런 캔디들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입에 좀 화하게 해서 아마 했었을 때 맛도 적당히 괜찮으면서 입도 되게 좀 상쾌한 느낌 들었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아마 들었을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거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었어. 먹고 있었어? 저는 밥 먹고 바빠가지고 양치 좀 못할 때 대신 먹는 경우도 그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본인이 이렇게 뭔가 막 액티브하게 할 때 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누워있을 때 이럴 때 좀 신경을 덜 쓸 때 그냥 붙이고만 있고 쉴 때 있잖아. 네. 그럴 때 하는 게 좋긴 해. 그리고 다음 질문, 저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눈을 많이 떨어서 마그네슘 꼭 먹어야 된다고 요즘 막 인스타에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피부과에서도 사실 눈 떠는 것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 부르르 떨면 마그네슘 부족이구나 이렇게부터 먼저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 눈꺼풀 떨림을 마그네슘 부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우리가 눈꺼풀 근육이 이제 잔잔하게 떨리는 현상을, 이게 안검근파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꺼풀 잔떨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게 막 위험한 병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아. 대표적인 원인이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가 수면 부족.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신경계가 좀 예민해지고 근육이 좀 쉽게 흥분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또 눈 주변 근육도 예민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카페인. 나도 지금 뭐 커피 마시지만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하루에 샷을 막 여러 개씩 마시고 잠까지 부족하면 이제 눈 떨림이 훨씬 잘 생길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눈 자체의 피로와 건조감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하루 종일 그냥 모니터,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을 좀 오래 쓰지. 옛날보다 생각해봐.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 좀 멀리 산 바라보고 이런 경우 잘 없잖아. 그러니까 눈을 오래 쓰고 눈이 좀 건조해지고 눈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돼 있으니까 눈꺼풀이 좀 떨릴 수가 있지. 근데 그거 말씀대로면 마그네슘 전에 딴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관여된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섭취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나처럼 1인씩 하면 그런 거 부족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특히 식사를 좀 대충 하거나 견과류, 뭐 콩류, 녹색 채소를 뭐 거의 안 먹거나 다이어트를 뭐 심하게 한다거나 뭐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사실 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눈이 떨린다고 무조건 마그네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막 고용량, 마그네슘 고용량 챙겨 먹어야 돼, 이건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최근에 잠을 잘 못 자는지, 두 번째, 커피를 좀 많이 마셨는지, 세 번째, 눈이 건조하거나 내가 스마트폰을 좀 오래 봤는지, 네 번째, 식사가 너무 좀 영양분이 좀 부실하지 않은지, 다섯 번째, 만약에 그래도 반복되면 마그네슘을 포함한 영양 상태를 점검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병원에 안 가봐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게 만약에 눈 떨림이 그냥 몇 주 이상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막 한쪽 얼굴까지 같이 실룩거리는 경우 있잖아. 막 그런다거나, 아니면 눈이 막 강제로 감긴다거나, 눈꺼풀이 좀 처지거나, 뭐 얼굴 마비감이 있으면 이거 단순히 영양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꼭 병원 진료 봐야 돼.
저 이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참교육에서 본 것 같아요. 그눈 떠는 교사님. 아 그래 나 안 봐서. 네. 어. 그럼 결론적으로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영양제 이렇게 봐.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야. 나도 대폭 줄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정확하게 고르는 사람이 사실 건강하게 먹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 영양제를 너무 쉽게 많이 먹어. 뭐 예를 들어 피곤하면 이거, 피부엔 이거, 눈 떨리면 이거, 뭐에는 이거, 면역에는 이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막 11씩 막 한 번에 막 털어놓는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양제는 음식이랑 다르게 특정 성분이 농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게.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 생길 수도 있거든. 아연도 요즘 많이 먹잖아. 이거 과하게 먹으면 이거는 구리 흡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비타민 A나 비타민 D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도 이게 과량 섭취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또 3가지 원칙을 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뭐 증상이나 목적이 분명한가? 그냥 남들이 뭐 좋다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1일 1식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좀 빠진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뚜렷한가? 둘째, 이 제품의 함량이 적절한가?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고 또 너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럼 간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섭취 방식이 맞는가? 아까 글루타치온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무조건 함량 많다고 해서 흡수가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형이나 섭취 방법이 중요한 성분이 있어. 글루타치온처럼. 그리고 미네랄처럼 오히려 과량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성분도 있지. 그래서 영양제는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어떤 게 많이고 어떤 게 적고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을 땐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그런 거 요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핸드폰에 자, 봐볼까? 이게 우리 나중에 화면에 띄워줘. 이게 식품안전나라나 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한국 영양학회 사이트가 있어서 지금 봐도 이게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확인이 가능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데서 그냥 확인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제 정확하게 먹는 게 좋고. 우리 부심이 분들도 궁금한 영양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광고 말고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성분과 함량 먹는 바지까지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영양제가 있으면요 저희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사실 광고 말고 이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 성분 그리고 함량 먹는 방법까지 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알아보거나 그거 귀찮으면 피부심에 댓글 달면 되겠네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